마술을 보여드릴게요. A4 용지로 거의 다 가려지는 노트북. 안녕하세요, 라이브렉스입니다. 새학기가 다가오면서 노트북 리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만 해도 그램 17이라든지 삼성 노트북 펜S 이런 여러가지 제품들을 소개해 드렸고, 지금도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성격의, 그렇지만 꽤 매력적인 요소가 많은 제품을 하나 대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에이수스가 선보인 젠북 14인치 모델, 거꾸로 요거예요. 우선 디자인을 살펴보면, 먼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로열 블루 색상을 빌려서 지금 써보고 있는데요. 색감이 꽤 괜찮아요. 전에 소개드렸던 삼성 노트북 펜S랑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짙은 느낌의 블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딥블루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 같아요. 겉면은 메탈 마감이라서 단단한 느낌이고, 상판을 열면 키보드 위로 로즈골드 데코 패널이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도 살고 꽤 좋네요. 지금 영상으로 보셔도 조금은 가늠이 되실 텐데,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사이즈가 상당히 작다는 거예요. 지금 에이수스에서 말하는 걸로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노트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젠북 14인치 모델을 기준으로 A4 용지와 비슷한 크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바디가 A4 용지보다 조금 더 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크기 자체는 직접 보면 정말 인상적이에요. 처음에 저도 보고 상당히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나요. 크기가 작다는 거는 그만큼 휴대성, 그러니까 무게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펙을 기준으로 하면 1.19kg예요. 수치 자체는 그렇게 묵직한 느낌이 들지는 않는데, 근데 의외로 직접 들어보면 어라? 하는 생각이 바로 싹 스쳐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게 자체가 무거운 건 아닌데, 워낙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거보다는 더 가볍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다소 묵직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정말로 무겁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기라든지 무게, 이런 휴대성에 대해서 좋은 거는 인정. 그러면 스펙은 어떠냐? 지금 제가 테스트 중에 있는 이 모델을 기준으로 스펙을 소개해 드리면, 인텔 8세대 i7 프로세서, 지포스 MX 150 외장 그래픽, 16기가 램, 512기가 저장 공간, 얼굴 인식 적외선 IR 카메라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성은 양측면에 HDMI, USB 3.1, USB Type-C 포트, 오디오 잭, USB 2.0 포트,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나름대로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골고루 잘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타입C 포트가 있는데 이걸로 기기를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따로 충전을 위한 단자가 있기는 한데, 요즘에 사람들이 보조 배터리로도 노트북을 충전하려는 그런 니즈가 높은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얼굴 인식 적외선 IR 카메라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디스플레이 상단에 있어요. 그럼에도 보시는 것처럼 베젤이 상당히 좁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대한 몰입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법 좋은 점수를 줄만 하네요. 또 상판을 열면 보시는 것처럼 힌지가 바닥면 아래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3도 경사가 만들어져요. 이게 타이핑을 할 때 좀 더 편안함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냉각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발열 처리까지는 제가 묵직한 작업을 아직 안 해봐서 경험을 못 해봤는데, 타이핑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꽤 유용함이 보였습니다. 끝으로 에이수스 젠북 14인치 이 모델을 만져보면서 또 하나 인상적이고 특징적으로 다가온 거는 요거예요. 터치패드. 일반적인 터치패드랑은 달리 여기에는 넘버 패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터치식이에요. 위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면 나타납니다. 라이팅이 들어오면서 명확하게 기능이 구분되고 해서 숫자 키보드를 쓰는 빈도가 높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한 그런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써봐도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요것도 꽤 이제 유용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노트북이라고 불리고 있는 에이수스 젠북 14인치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스펙 자체도 제법 준수하면서 뭐 크기라든지 무게 이런 휴대성 측면에서도 큰 이견이 없을 그런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노트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앞에서 살짝 첨언을 한다는 거를 깜빡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 밀스펙도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내구성 측면에서도 뭐 걱정할 게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꽤 매력적인 요소가 많은 그런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흥미롭고 좋고 긍정적으로 다가와도 가격이 너무 높으면 진입 장벽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뭐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에이수스 젠북 13인치 같은 경우에는 115만 9천원부터 14인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119만 9천원부터 가격이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온라인에서 파는 거를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작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채널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잘 둘러보시면 제법 괜찮은 조건에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 노트북 리뷰라든지 뭐 정보를 소개해 달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노트북을 두고 자신한테 맞는 거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소개해드린 젠북 14인치 요 모델도 한번 후보군에 두고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써보고 있는데 뭐 여러모로 꽤 괜찮은 느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제가 윈도우 기반 노트북을 아마 메인으로 쓴다면 충분히 고민을 크게 많이 했을 법한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워낙 이제 휴대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니즈가 커서 더 그렇더라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도 뭐 궁금하다,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체크 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끝! 아 근데 지문이 좀 잘 묻는 거 요거를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네요. 참고해 주세요. 지문도 잘 묻어요. 좀 열심히 닦아야 되겠어요.